나는 지은이다.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한다. 그날은 평소처럼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쳤다. 탈의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 경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내 알몸을 스치자 나는 본능적으로 수건으로 몸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죄송합니다. 실수로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 경찰의 이름은 민지였다. 30살,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그날 헬스장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조사하러 왔었다. 탈의실 문을 잘못 열었다는 핑계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그 후로 자꾸 마주쳤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커피숍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내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도 그녀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았다. 완벽한 딸, 완벽한 직장인, 곧 결혼할 여자. 하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부족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공허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건 대학 시절, 여자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였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실수. 나는 그것을 묻어두고 살았다. 그런데 민지가 나타난 후 그 묻힌 감정이 솟아올랐다. 다음 날 회사에서 나는 민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헬스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만나자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복이 아닌 캐주얼 차림이었다. 지은 씨, 그날 실수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예뻐서 눈이 갔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왜 도망치세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 만남 후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약혼자 승준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승준은 좋은 사람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가족의 승인. 하지만 그의 키스에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만나요.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늦은 밤 카페에서. 민지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도 나처럼 가족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 때문에 더더욱.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곧 위기를 맞았다. 민지의 동료가 우리를 목격했다. 민지야, 그 여자랑 뭐야?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두려웠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결혼식 준비는 어때? 승준이 부모님께서 기대가 크시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민지가 점점 커져갔다. 밤새워 고민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혼란일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실망.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민지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의 떨림은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승준에게 미안했다. 민지에게도. 우리 그만하자.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이 무서웠다.
그날 헤어진 후 나는 울었다. 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결혼 준비에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지은아, 나 포기 못해. 그녀의 고백에 나는 흔들렸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놨다. 보수적인 아버지, 그녀의 성향을 알면 쫓아낼 사람.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완벽한 딸로 키웠다. 동성애는 상상도 못할 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위험도 커졌다. 승준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폭발했다. 민지와 함께할 때의 행복,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때의 안정.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나를 버리는 꿈, 민지가 떠나는 꿈. 민지와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우리는 서울의 변두리 모텔에서 만나곤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채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현실이 우리를 쫓아왔다. 민지의 상사가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요즘 왜 이렇게 산만해? 무슨 일 있냐?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불안했다. 만약 그녀의 직업이 위태로워지면? 집에서 어머니가 결혼식 초대장을 보여주었다. 지은아, 이 사람들 다 와야 해.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승준과의 결혼이 다가올수록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향을 깨달았지만 숨겨왔다. 경찰이 되면서 더 힘들었어. 동료들 사이에서 여자 좋아한다는 소문 나면 끝장이야.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다. 그 후로 남자만 만났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민지와 함께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보수적이다.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LGBT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 바뀔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우리의 비밀이 드러날 뻔했다. 승준이 내 휴대폰을 봤다. 민지의 메시지였다. 오늘 밤 만나 의 그는 물었다. 이 민지 누군데? 나는 친구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날 밤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 그만해야 해. 승준이 의심해. 그녀는 화를 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선택해.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싸움 후 나는 혼자였다.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결혼 후에는 애 낳아야 해.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사회의 시선, 법적 문제.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숨겨진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민지와 화해한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헬스장에서 다시 만난 민지의 동료가 나를 알아봤다. 너 그날 탈의실에 있던 여자지? 민지랑 무슨 사이야? 나는 당황했다. 민지는 나중에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녀는 직장에서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 조심해. 경찰 이미지 실추시키지 마 라고 경고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도망치자. 해외로 와.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돈, 직장, 가족. 모든 게 걸려 있었다. 밤마다 나는 울었다. 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승준과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3개월 후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결혼할게.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설득했다. 내 행복을 생각해. 가족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위험하게. 승준의 집 근처에서. 그는 점점 의심스러워했다. 지은아, 너 다른 사람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거짓말이 쌓일수록 내 마음이 무너졌다. 민지와의 사랑, 승준과의 안정.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업무 중 차에 치였다. 병원에서 그녀를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 없이는 못 산다. 하지만 병실에 승준이 나타났다. 지은아, 내 친구라며? 왜 이렇게 울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비밀이 폭발할 것 같았다. 민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원망했다. 왜 숨겨? 민지의 사고 후 우리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으로 퇴원했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다. 지은아, 이제 결정할 때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매일 결혼 얘기를 했다. 승준이처럼 좋은 사람 없어. 내가 복받은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승준과의 데이트에서 나는 애브선트 마인디드였다. 그는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지와 만났다. 우리는 서울의 한강에서 산책했다. 나랑 같이 살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가족이 내 행복보다 중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나는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 세대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병 또는 반항으로 본다.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몰래 봤을지도 모른다. 민지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좋아했어. 하지만 고백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지. 나는 공감했다. 나도 비슷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승준이 민지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는 나를 추궁했다. 그 경찰 여자랑 무슨 사이야? 너 레즈비언이야? 나는 충격받았다. 아니야, 친구야.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헬스장에서부터 이상했어. 너 나 배신한 거지? 우리는 싸웠다. 그는 울면서 나갔다. 그날 나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승준이 알아.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안아주었다. 함께 맞서자.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가족에게 알려지면? 직장에서 어머니가 전화했다. 승준이 부모님께서 연락 왔어. 너희 싸웠대. 나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민지와의 사랑이 모든 걸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장도 위험했다.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지 레즈비언인가 봐. 그녀는 버텼지만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 정리해 라고 했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이직할까 라고 했지만 나는 미안했다. 내 탓이었다. 밤마다 나는 고민했다. 사랑 vs 안정. 도덕적 딜레마. 동성애는 잘못된 걸까? 사회가 강요하는 이성애가 옳은 걸까? 나는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는 건 어렵다. 승준이 다시 왔다. 지은아,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랑 끊어. 나는 울었다. 미안해, 못해. 그는 화를 냈다. 너 미쳤어.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떠났다. 그 후 어머니가 찾아왔다. 승준이가 다 말했어. 그게 사실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내가?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어머니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병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우리는 싸웠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갔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혼자였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알아. 이제 끝났어. 그녀는 달려왔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앞날이 불투명했다. 가족의 반발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나는 갔다. 집에서 부모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랑 끊어. 결혼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반항했다. 아빠, 저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사랑. 그건 변태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상황도 나빴다. 직장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레즈비언 소문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아, 너 레즈야? 이상해. 민지와 나는 서울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로 가자. 새로 시작해. 하지만 돈이 없었다.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 조심해 라고 했다. 나는 버텼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밤마다 불면증. 민지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다. 승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우리 아들 상처 줘서 미안해. 그들은 나를 비난했다. 내가 정상 아니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승준이 민지를 찾아갔다. 지은이 내놔. 민지는 거절했다. 그녀는 나 사랑해. 승준은 화를 냈다. 그들은 싸웠다. 민지가 다쳤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의 부상으로 우리의 결의가 강해졌다. 함께 살자. 우리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저희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자. 나는 거절했다.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어머니는 울면서 갔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우리 소문이 퍼졌다. 강남 경찰 레즈비언 민지는 직장을 그만뒀다. 새로 시작할게.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함께 사는 삶.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커플인가?
우리는 숨겼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와 싸움이 잦아졌다. 왜 가족 포기 못해? 너도 직장 잃었잖아.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다. 어느 날 민지가 제안했다. 해외로 가자. 캐나다에서 결혼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늦게까지. 가족의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가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집안에서 나가 나는 울었다. 민지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그녀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해외 이민 준비가 진행됐다. 우리는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정이 길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의 냉대를 느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났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민지의 강인함이 나를 지탱했다. 사랑은 이겨낼 거야.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이해 못해서. 나는 놀랐다. 어머니의 변화. 그녀는 민지를 만났다. 우리 딸 잘 부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납 못해. 우리는 캐나다로 떠났다.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의 추억이 그리웠다. 가족의 빈자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우리는 LGBT 활동에 참여했다. 한국도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 돌아온 후 여전한 시선.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나는 글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사회의 기대를 따르는 게 옳은가?